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다음은 네. 한미 종전선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난 협의 중이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이 정도면은 네. 지금 이 노컷뉴스 기사인데 미국 정부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문구까지 지금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그냥 노컷뉴스로 났어요. 근데 이런 게 왜 노컷 뉴스에 나오지? 조중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독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알려진 거지. 그죠?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한미일 3국 북핵 대표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기시다 후미오 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저녁인가 아마 이제 처음 통화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제 사근사근했었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거야. 개길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상대를 안 해주다 보니까 네. 지가 먼저 숙이고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동해상에서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은 또 바지선에서 쐈던 수중 발사 미사일 SLBM이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정전선에 관한 무난 네, 상관없이 이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 한미일 이 대표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북한 미사일 때문에 뭐 이런 종전 선언을 그만둔다던가 아니면 뭔가 미국에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다던가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언론들은 전부 다 미사일 쐈다를 제일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미사일 쏘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 까기 위한 그런 기사들 좀 있고. 그러니까 아주 나라 망해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그 의미를 축소하고 싶은 건데 북한은 어차피 조만간에 다 내놓을 거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못 쓸 거예요. 못 쓸 거 그냥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손에 있을 때 축포나 실컷 터트려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아무 때나 뭐 건수만 있으면 뻥뻥 터트릴 겁니다. 네. 어차피 다 내줘야 되거든요. 네. 비핵화 진행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 노컷뉴스에 의하면은 그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발사가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오죽하면 저러겠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자. 빨리 협의를 하자라고 이런 신호로 봐야 된다고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교까지는 좀 멀긴 하겠지만 종전회담 같으면 연내 충분히 이 선언이 가능한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수교 조건에 있어서는 더 계속 뭔가 주고받아야 될 거래가 복잡하겠죠. 뭐 경제 지원 문제를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러다 이제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자금인데 예전 같으면
한국에 그 비용을 100% 조달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 비용론 나오면서 우리 뭐 몇십 년 일어났던 경제 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돈 싸들고 개방만 해주면 들어오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입장이라서 당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저기 중간에서 그 중개하고 연결고리만 가져도 떡고물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쟤네들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뭐 믿지 마라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가 통일론이 뭐니 이거 걔네들이 안 한다고 다 포기했잖아. 우리 주자가 아니다. 우리 앞으로 저가 통일 안 한다. 그렇지. 어? 심지어 연방국으로 간다. 남조선도 미군도 저기 뭐야 미국도 적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 적이다.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얘들 논리가 공허하거든요. 그럼 적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미사일을 왜 쏘는데? 아니 우리도 미사일은 맨날 시험하느라고 쏴. 중국도 쐈어. 근데 우리도 그게 쏴. 뭐 지네 나라에서 지네 가진 거 쏘는 거 뭐라 그럴 거야? 그거 해체하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쏘는 게 나아. 그래 맞아. 그냥 쏴 없애는 게 나아. 없애. 빨리 재고 처리해야 돼. 어디 언제 한번 모아놓고 어디 무인도 같은 데다가 몽땅 뭐 한꺼번에 불 붙여가지고 무당탕탕 소각식 할 거 아니면 그냥 그것도 돈 들어. 그냥 지금 쏘는 게 나아. 네. 오히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사일 쏜 게 빨리 이제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면은 종전 선언에 대한 문구,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정전 협정과의 상충 여부, 그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종전하고 정전은 다르죠. 다르니까 요거 문구랑 요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되는가, 요거 상충 여부, 그 다음에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 평화 협정과의 관계 이런 거, 그러니까 평화 협정을 어떻게 체결을 해야지 이 법에 맞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대요, 아예. 예. 그래서 대북주들이 느낌이 좋아요 지금. 오늘도 결국은 대북주 얘기요. 대북주들이 느낌이 좋습니다. 이 대북주들 위주로 네.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뭐 일주 안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윤곽은. 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은 말 그대로 그 어느 날 그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근데 한호수님 얘기했어요. 네. 예전에 박근혜가 그렇게 통일은 대박이다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그 특집을 몇 날 며칠을 냈는데 그때는 조선일보가 되게 생소했거든요. 아니 그때 조선일보가 펀드도 모았어. 통일 펀드. 그러니까요. 재단 통일재단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펀드도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몇 천억을 박근혜가 모았을 텐데. 동업하려고 할 거 했던 것 같거든. 그 돈 어디 갔나? 설마 그 돈으로 땅 산 거 아니겠지? 2조 5천억인데?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남북 관계 정말 잘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내일 오후 4시에 우리가 그토록 그 고대했던 누리호의 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 언론들이 실패한다고 쓰는 놈들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세계 7번째로 지금 대형 로켓을 개발하는 건데 우리나라 성공하면 7번째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기술이 아니었어요. 전부 러시아 발사체 기술을 가져다가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걸 잘못한 거야. 애초에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술 제휴를 받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명박이 꽈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기술은 러시아 걸로 쓰고 우리 기술자들은 구경만 하는 신세로 전락을 시켰고 몇몇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우주 기술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끝난 줄 알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유도탄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이 기술들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 기술의 발전이 정점을 이루면서 지금 국산 로켓 개발에 대한 순수 국산화 기술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추진제 기술과 시스템 관련된 기술들이 전부 다 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75톤 엔진을 1단에 4개, 2단, 3단에 보통 6단 정도를 써요. 그래서 이제 75톤 엔진을
동시에 구동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해 보는 건 우리도 처음입니다. 이게 단독으로 하나만 갖고 네. 한 로켓만 갖고 실험하는 데서는 완벽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잘 되려면 4개가 똑같은 압력과 똑같은 분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 없이 한꺼번에 동시에 그 조율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안 해봤고 이걸 우리가 국산으로 하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물론 이러한 시뮬레이션 발사가 아닌 정식 발사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동안 위성 발사에 실패했었던 게 추진체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페어링이라 그래가지고 페어링. 예, 이 발사체를 꺼내 놓는 그 상부에 있는 이 뚜껑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외국에서 안 줘가지고 그 당시에도 페어링이 반만 열리는 바람에 그 당시 위성 그 진입에 실패했었던 그 사례가 그 있었거든요. 러시아한테 빌려서 한 거. 네. 2018년에 누리호. 그래서 이번에는 애초에 이걸 우리 기술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국산 업체가 국산 중소기업이 이 화이버 섬유를 그 베이스로 한 이 페어링을 다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험도 완벽하게 마무리져 있고 그동안 시뮬레이션을 진짜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저는 99% 봅니다. 99%. 99%? 네. 왜냐하면 한 250여 번 이상의 실험을 통해 갖고 실패한 게 2번밖에 없었어요. 시뮬레이션 안에서도. 시뮬레이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율이 1%가 못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시뮬레이션 이제 실전으로 올라와서 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거의 차이인 건데 그만큼 우리 기술 관련자들을 믿고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앞으로 국력이라든지 통신산업이라든지 뭐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고 큰 기술이거든요. 엄청 큰 사건인데. 온 국민이 대라고 고사를 지내도 지금 무지를 판에 되게 망해라 하고 있는 언론이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럼 그 관련해 가지고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개발 호재 그러니까 기대치에 대한 게 이제 그 뉴스에서 오르고 실제 그 시점에 가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 주식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실패한다는 생각보다는 성공하고 나면 조정기를 거치면서 위성통신 관련된 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살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위성 개발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성공하고 나면 앞으로 이제 뭐 해경도 띄운다고요. 국방부는 뭐 여러 개 띄우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고 각 통신 사업체나 뭐 하나 같은 업체들 같은 데서도 저기에도 위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린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위성 산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큰 사업이 열릴 수 있는 또 계기도 되거든요. 이 기사에 보면은 내일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2022년 5월에 2차 발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위성을 실어 보내는데 요게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의 우주 개발이 제 궤도에 오르면은 우리가 GPS 우리 걸로 그렇죠. 할 수 있다. 코리안 GPS가 생겨날 수 있는 거고 지금 국방부가 주도를 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코리안 GPS의 커버리지 범위가 네. 극동아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거의 그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 있는 반경 한 그 5,000km 이상을 완벽하게 우리가 감시하고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수준이 되는 거죠. 자, 발사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EU겠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7대 우주 강국이 되는 겁니다. 네.